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한 타카시 유코는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그녀는 또래 학생들과 생활 수준이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유코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1955년 후쿠오카 시메초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워낙 유명해 친구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습니다. 딸 교육에 열성이었던 어머니는 유코찬, 피아노 학원 가야지. 네. 유코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공주처럼 키우며 귀족 학교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그녀의 공주병은 지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의 무사시노 음악대학에 진학했는데 사랑받고 관심받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대학 내에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2학년 때 와세다 대학에서 주최한 긴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첫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코는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남학생이 마음에 들었지만 섣불리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다가갈 듯 말 듯 그 남성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차나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요? 유코는 주위의 여자라고는 본인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아닌 척 연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조금 전부터 지켜봤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랑 한번 사귀어보지 않으실래요? 그 남성은 6개월간 유코를 따라다니며 프로포즈한 끝에 그녀를 설득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학생은 그녀가 연주하는 연주회에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역할도 서슴지 않았는데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던 어느 날 사랑해.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 미안해. 아파? 유코는 잠시 말이 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프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미안해.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 해볼게. 응? 유코는 마지못해 그의 뜻을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요. 잘 넣어봐요. 그렇죠. 악기를 먼저 넣고 스틱을 넣으라고요. 항상 바이올린을 먼저 넣고 스틱을 넣어요. 저 손가락 다쳤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걸. 괜히 유쿠 씨한테 상처만 줬네요. 미안해요. 유코는 화를 풀며 겐지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코는 부모님에게 겐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찾아갔으나 그녀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겐지의 부모는
후쿠시마현의 자산가로 재산도 넉넉한 편이어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아버지의 하객만 300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등지고 살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행복한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인근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1980년 2월) 드디어 시댁에서 기다리던 딸을 출산하며 그녀의 가정은 항상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명품 옷에 고급 음식으로 생활하던 삶이 몸에 배어있던 그녀는 한정된 금액으로 생활하는 인생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코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은 왜 맨날 나보고 사치가 심하다는 둥 매번 간섭을 하는데 이 금목걸이 다 언니들 목에 한번 걸어보라고 해. 돼지 목에 쇠사슬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 인생 내가 즐긴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래. 겐조는 어쩔 수 없이 유코를 따라 후쿠오카로 돌아와 조그만 집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도 출산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했으나 돈벌이를 하지 않고 포커게임과 술집을 들락거리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던 그녀는 자기 이게 뭐야? 이 차용증 이런 게 왜 당신 옷에서 나오냐고. 도박판에서 360만 엔이나 빚진 거야? 유코는 겐조의 아버지에게 남편의 도박 사실을 모두 말하며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84년 3월 시아버지는 유코의 부탁으로 아들의 도박빚을 갚아주며 두 번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겐조 인생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1958년 10월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겐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녀는 살던 집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살피던 그녀는 집 수리할 곳이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리는 걱정 마시고 기회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나 봐요. 시간 있으시면 잔 한잔 하면서 대화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당시 건축업자 노모토는 처와 자녀 둘이나 있는 기혼자였지만 그의 바람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부인을 버리고 유코에 미친 노모토는 유코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답답한 의무적인 결혼 생활은 싫다고. 당신을 만날 때마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나랑 결혼해줘. 1991년 유코는 노모토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모토는 3년 뒤 아들을 출산한 그녀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거액 1억 엔을 투자해 주택 건설 회사를 설립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노모토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이 세운 회사에 비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은행과 빚쟁이들은 매일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사정했고 도대체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
그게 다 남편 빚이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힘든 이자를 막기 위해 부인 몰래 부인 앞으로 돈을 빌린 노모토는 돈을 받으러 오는 빚쟁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코는 남편에게 참을 수 없다며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차라리 죽어버려. 죽어서 보험금이나 달라고. 빚이나 갚게. 1994년 5월 빚쟁이를 벗어나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이사하기 전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술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하고 대화해주고 노래해주고 말동무만 해주면 시급으로 1,000엔이나 준다고? 아, 그렇다니까. 아,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놀러 오세요. 시급도 잘 쳐드릴게. 유코는 곧바로 주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곱게 자라 내성적인 성격에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았던 그녀는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상상 이외로 적성에 맞는 듯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터라 바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신났던 것이었습니다. 오이시 데스까? 건나타는 왔어 봐? 그래, 오늘 밤 한번 달려보자고. 우후. 집에 들어가면 부도난 남편 얼굴을 보며 화가 나 있다가 저녁만 되면 불나방이 되어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마주친 남편을 보며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래. 보험금이나 따서 빚이나 갚게. 왜 자꾸 내 앞에서 거슬리게 그러는데? 1994년 9월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배기구가스를 차 속으로 집어넣어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로 끝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코는 큰아들 과외 선생인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가지며 그를 설득해 남편을 살해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했습니다. 순진한 대학원생은 이미 그녀와 육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터라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그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남편이 매일 밤 술을 마시니까 오늘 또 위스키를 한 잔 마실 거야. 그때 화학약품을 탄 위스키를 남편에게 따라줘.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어. 너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1994년 10월 22일 큰아들 수업을 마친 대학원생은 남편 노모토가 돌아와 술을 마시러 위스키 잔에 술을 따르려 하자 잠시만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거 말고 이걸로 한 잔 드세요. 대학원생은 자연스럽게 노모토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코는 살며시 미소를 띄었는데 어이 무슨 냄새야? 술이 상했나 보네. 노모토는 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잔 속에 들어있던 술을 주방 싱크대에 버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대학원생은 길다란 칼을 노모코를 향해 휘둘렀고
칼은 노무코의 복부를 관통해 허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유코는 대학원생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경찰을 불렀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망한 노모토의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매일 날아오는 독촉장에 자아판다는 통지서들만 집안에 가득하니 남편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냐고요. 불쌍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분이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군요. 네, 이 미친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자고 해놓고 먼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얼마 후 경찰은 그동안 남편이 수차례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번 사건 역시 본인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 사망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던 그녀는 보험회사로부터 남편 사망보험금 1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금을 더해 빚을 갚고도 1억엔이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의 맛을 알게 된 유코는 9살 많은 술집 단골 손님 아마노 타카유키를 유혹해 세 번째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꼭 내 첫사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 오똑한 꽃나라고 턱선. 오빠가 결혼만 안 했어도 진짜 오빠하고 같이 사는 건데. 아마노는 30년을 같이 지낸 부인을 버리고 유코와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문 닫은 술집을 다시 열어보겠다며 남편 아마노를 설득해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시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술집을 좋아할 리 없던 손님들은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부인에게 심한 스킨십을 할 수 없어 두 번 다시는 술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과는 다르게 술집은 또다시 망하고 말았고 처음부터 너라는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니? 쫄딱 망하고 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모를까. 나라고 이럴 줄 알았냐고. 미안해. 모든 죄값은 내가 치를게. 사랑해. 2000년 11월 12일 오전 4시 아마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욕조에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억엔의 남편 보험금을 받으며 행복해했으나 2003년 가을 계속되는 변사체의 남성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술집 골목에서 도우미들끼리 수군대는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연속해서 사망한 두 사람의 보험금이 도우미로 일했던 부인 유코라는 여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7월 22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받던 그녀는 그동안 벌인 모든 사건을 털어놓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후쿠오카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8일 그녀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규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길리였습니다.